대부분의 어깨 통증의 시작은 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한번 생기고 나서 이게 저절로 여러 다른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경우가 잘 없고 결국은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이중상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차정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이고 현재 웰손병원에서 관절 파트를 맡고 있는 도정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깨나 무릎, 고관절, 족관절 등의 관절 파트의 이제 질환들을 치료하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로 관절 내시경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또 이제 정말 궁금해하실 독자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정훈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 중에서 제 어깨에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파열의 원인이 되는 이제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뭐가 충돌되는 건지. 이 충돌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제 어깨의 회전근개 그리고 위쪽에 있는 뼈나 근육 이런 것들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위쪽에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위쪽에 천장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어깨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우리 팔뼈가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결국은 이 팔뼈를 위쪽에서 잡아주면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힘줄인데요.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은 위에 있는 팔을 들어 올릴 때 견봉과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서로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아프지 않은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봉 모양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많이 쓰거나 생활 습관, 직업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는 크게 이제 극상근, 그리고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개의 힘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손상이 많이 되는 거는 이제 극상근. 우리가 그래서 외래 왔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극상근 파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질환의 시작은 일단 충돌증후군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어깨 통증의 시작은 충돌증후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힘줄들이 결국 부딪히고 많이 쓰고 하면서 거기에서 염증이 유발되고 근데 이제 염증 단계를 넘어서도 계속 이제 손상을 받으면 결국 힘줄 파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생기는 그 성별이 있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생활 습관 이런 거 이제 그 관련성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다 이제 레저 같은 걸 많이 즐기시기 때문에 운동하다가 아프신 분들은 많거든요, 사실. 특히 구기 종목 같은 거,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팔을 위로 들고 하는 운동들에서 위쪽으로 견봉과 힘줄의 회전근개 충돌이 많이 일어나서 충돌증후군이 생기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외래에서 봤던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에어컨, 천장 에어컨 수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깨 힘줄 파열이 되게 심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깨가 그냥 그러려니 그냥 원래 아프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병원 안 오고 놔뒀다가 완전 파열됐고 그리고 광범위 파열까지 그냥 약 먹으면서 버티다가 뒤늦게 왔다는 거죠. 직업병이겠거니. 그렇죠. 난 어깨 아픈 게 당연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깨 힘줄 파열도 당연하지만 조금 찢어졌을 때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많이 찢어졌을 때까지 너무 놔뒀다가 오니까 이제 수술하는 것도 결과도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회복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깨 통증이 생겼는데 이게 그냥 회전근개에 뭔가 자극이 되면서 생기는 통증인지 이거를 스스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일단 팔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나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네, 엠티캔 테스트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팔을 이렇게 물컵을 비운 상태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들어 올리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은 이거를 살짝만 대고 있어도 못 들어 올립니다.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다른 어깨 아픈 질환들, 예를 들어서 뭐 오십견이라든지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팔을 들 힘이 있어요. 들 수는 있다. 힘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힘이 안 들어갑니다. 힘을 못 써요. 못 들어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보고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또 환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 그냥 엄지를 위로 들어서 올렸을 때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또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쓰이는 근육이 달라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극상근이 앞쪽으로 오고 극하근도 앞쪽으로 오면서 거기가 딱 들어올릴 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올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올리는 것도 힘든 거는 이제 이 힘줄이 팔을 눌러주지 못하고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른 질환이랑 구별을 한다고 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은 들어올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받쳐서 들어올려주면 위에까지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십견은 이 관절 자체가 굳어지는 질환이라서 팔을 들어올리는 과정에 여기서 걸리게 돼요. 관절낭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네, 회전근개 파열과 그 오십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치료는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단계에서는 저렇게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저는 당연히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약이나 물리치료나, 통증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어깨 이제 주사치료, 이제 뭐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라든지 증식치료, 뭐 DNA 치료, 아니면은 뭐 콜라겐 주사, 이런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프다,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또 아파요, 아니면은 이제 치료를 해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아파지고 반복적으로 아프신 분들한테는 MRI 검사를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MRI를 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 좀 더 보존적인 치료를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초음파는 아무래도 좀 더 겉에 있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좀 더 시간도 더 짧고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MRI 검사를 같이 해주는 게 결국은 필요한데, MRI를 통해서 이 힘줄이 찢어져 있는 두께라든지 범위라든지 그걸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힘줄 파열이 오래되면 얘네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생기잖아요. 근육 자체가 얼마나 얇아졌는지, 약해졌는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지방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해서 수술할 때 그 정보를 참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다 수술을 해야 되나?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어르신분들이 그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수술을 안 했죠. 왜냐면 부분 파열이어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았거든요. 회전근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층 파열이냐 아니면 부분층 파열이냐. 부분층도 이제 관절면 쪽이 있고 아니면은 견봉 쪽이 있는데, 어쨌든 부분층 파열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결국은 다시 전층 파열로 만든 다음에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층 파열일 때 수술을 하는 게 꼭 결과가 좋지는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분층 파열에서는 먼저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 전층 파열일 경우에 수술을 대부분 권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한번 생기고 나서 이게 저절로 여러 다른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경우가 잘 없고 결국은 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열이 점점 더 커지면 이 힘줄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점점 이렇게 낡아지는 거죠. 우리가 옷도 해져 있는 옷을 꼬맨다고 하면 그게 잘 안 꼬매지잖아요. 그 옷감 같은 것들이 좀 더 멀쩡할 때 꼬매야 더 잘 꼬매지지. 그래서 작을 때 사실 치료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고요. 경과도 제일 좋고, 커진 다음에 오시면은 회복하는데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몸이 재밌는 게 힘줄 파열이 있는데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찢어졌는데 저 지낼만 한데요? 팔도 막 들어지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지낼만 하다 그러면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죠. 물론 병원에 와서 발견된 거니까 이분도 분명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어깨가 아픈 게 전부 다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견갑 운동 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좀 더 관리해주면 수술을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지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
그때는 수술을 하는 수밖에 없죠, 사실. 검사상에서 찢어진 정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제 증상도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다. 저는 그게 수학처럼 이건 1+1은 2니까 무조건 답이 2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자 개인의, 환자 개인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환자분들이 좀 조심하거나 생활할 때 조금 팁처럼 활용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걸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